스트레스를 줄이는 치유물질 세로토닌. 일찍 일어나는 자가 더 많은 세로토닌을. 내 주관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뇌의 골든타임을 활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면 일의 효율이 3배 정도 차이 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내가 가장 활발해지는 시간, 생산성이 가장 높은 이 시간을 통근에 할애하고 있다. 보통 이 직장인들은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8시에 집을 나서서 9시쯤 회사에 도착한다. 만원 지하철에 시달리느라 회사에 도착하면 이미 파김치 상태다. 이러면 기상 후 황금 같은 2시간을 그냥 날려버리는 셈이다. 평범한 직장인이 뇌의 골든타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보다 2시간은 일찍 일어나야 한다. 출근 전에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서류를 정리하는 것이다. 그러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잘 돌아갈 것이다. 그 집중력의 페이스가 떨어졌을 무렵에 통근 지하철을 타면 된다. 이 아침 2시간 동안은 보통 휴대전화도 울리지 않고 바깥도 조용하다. 잡념 없이 집중하기 좋은 환경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커튼을 열고 자라. 나는 커튼을 열어놓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늦잠 자는 버릇이 없어지고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뜨게 되었다. 커튼을 열고 자면 아침에 쉽게 눈이 떠진다. 쓸모 있는 이 습관은 세로토닌의 작용을 활용한 것이다. 해가 떠서 태양빛의 자극이 망막에서 봉선액으로 전달되면 세로토닌이 합성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세로토닌에서 발생하는 임펄스가 뇌 전체에 퍼져 뇌를 시원한 각성 상태로 만든다. 지휘자가 지휘봉을 휘두르면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하듯이 빛 자극에 의해 세로토닌이 활성화돼서 뇌 전체가 하루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즉 세로토닌은 쾌적한 하루가 시작된다는 말이다. 세로토닌은 아침 해를 받아야, 즉 커튼을 연 순간부터 합성되기 시작한다. 커튼을 열고 자면 아침 6시쯤 되면 밖이 환해지기 시작한다. 그냥 놔둬도 빛이 들어오므로 알람이 울리는 아침 7시에는 이미 세로토닌이 합성되고 있다. 이렇게 세로토닌이 뇌에게 활동 개시 명령을 내리므로 상쾌한 기분으로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해야지 라는 의욕이 생긴다. 커튼을 열고 자면 아침 햇살과 함께 자연스럽게 잠에 깬다. 점차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절로 눈이 떠질 것이다. 하지만 눈이 떠졌다고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지는 말자. 나는 눈을 뜨고 나서 5분 정도 그대로 누워있는다. 눈을 뜨고 5분 정도 누워있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 세로토닌 분비가 활성화되면 의욕이 샘솟고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엔진이 되어진 상태에서 비로소 뇌의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업무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세로토닌 기분전환법. 세로토닌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마음이 진정되고 평상심이 유지된다. 다시 말해 세로토닌은 치유물질이다. 행복이라고 하면 도파민을 연상하기 쉬운데 도파민의 행복감이 해냈다라는 성취감 같은 강렬한 감정인데 비해 세로토닌의 행복감은 평온함, 느긋함 같은 감정을 기반으로 한 온화한 감정이다. 행복하다고 느끼며 편안해지려면 반드시 세로토닌이 제대로 기능해야 한다. 걸으며 생각한다. 당장 내일까지 해야 해서 초조한데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답답하기만 하다. 그럴 때 나는 산책을 한다. 시간도 없는데 산책은 무슨 산책?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산책을 해야 한다. 그 이유는 바로 세로토닌을 활성화하여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다. 몇 시간씩 책상 앞에 있어도 아이디어가 전혀 나오지 않는데 걸으며 생각했더니 괜찮은 아이디어가 나온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내가 긴장 상태에서 이완 상태로 변화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긴장 상태에 있을 때는 자리에 일어나 산책을 하여 세로토닌의 힘을 빌리자. 이렇게 의식적으로 긴장을 이완시키면 꽉 막힌 상황에서 빠져나와 기발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심호흡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다. 심호흡은 세로토닌을 활성화하고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준다. 심호흡을 하면 마음이 진정된다는 자기 암시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심호흡은 기분 전환, 긴장 완화, 상쾌한 기상 등의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낭독은 뇌를 활성화한다. 소리내어 책이나 글자를 읽기만 해도 뇌가 활성화된다. 또 낭독은 전두전야의 혈류를 늘려 치마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아야, 어요, 오요, 우유 등 아무 뜻없는 글자들을 반복적으로 소리내어 읽기만 해도 세로토닌이 활성화된다. 세로토닌이 잘 분비되면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도 균형 있게 분비되므로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세로토닌 강화로 공감력을 키우는 법. 영화를 비평하면서 나는 영화가 공감력을 키우는 최적의 도구이며 마음을 치유하는 효과를 갖고 있음을 실감한다. 공감하지 않으면 감정이입을 할 수 없다. 주인공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겹쳐놓는다는 기분으로 영화를 보자. 그런 식으로 보면 어느새 감정이입을 하고 공감력도 높아진다. 감정 표현에 인색한 성격이라도 영화를 볼 때면 웃고 싶으면 웃고 울고 싶으면 울자. 감정을 표현하면서 영화를 즐겨야 한다. 눈물을 흘리면 스트레스가 발산되지만 눈물을 참으면 스트레스가 더 쌓인다. 눈물이 나올 것 같을 때에는 신경이 흥분되고 아드레날린도 분비되며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는 상태다. 이때 눈물을 흘림으로써 이원 상태인 부교감신경이 우위인 상태로 전환된다.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억지로 참는 경우는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는 선 상태, 즉 스트레스 받은 상태이다. 이런 상태로 극장에서 나오면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를 발산하기 위해 영화를 봤건만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 영화를 보다가 눈물이 나올 것 같으면 실컷 울기 바란다. 그러면 치유 효과를 얻을 뿐 아니라 공감력이 커져 세로토닌 신경도 단련된다. 영화 감상을 통해 남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공감력도 키울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능력은 업무 역량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일상 속에서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는 법.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제대로 실천하고 아침 식사도 챙겨 먹는데 그래도 오전 시간이 상쾌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침 샤워를 추천한다. 세로토닌은 부교감 신경 우위에서 교감 신경 우위로 전환되도록 도와준다. 그러므로 세로토닌이 활발하게 작용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활동 모드인 교감 신경으로 원활하게 전환되지 않아 아침에 컨디션이 좋지 않다. 그때 샤워를 하면 체온이 올라간다. 세로토닌 부족 때문에 생기는 무서운 증상들. 세로토닌을 활성화하고 싶다면 햇볕 쬐기와 리듬 운동, 꼭꼭 씹어 먹기를 매일 실천하자. 그리고 공감력도 키우자. 229일차 독서하였습니다.